드세요. 부족하면 또 더 드릴게요. 또 만두도 나올 거고요. 예, 추가로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오늘 국가배상 선거 결과는 우리를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10분이 저까지 10분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태우 교수님하고 또 권대섭 동지 등 또 몇 분이 더 오십니다. 일단은 산행만 빼고 일정대로 지금 한학의 해수욕장 식물원 카페로 가서 또 대화 나누고 또 글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해 주세요. 4시까지 영종역 오시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라든가 그 이후 순서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맞아요. 오늘 지금 한학의 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미도입니다. 여기 이게 말뚝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썰물 때는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럼 그래서 걸어서 갯벌 걷듯이 걸어서 이 실미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밀물이라 이렇게 말뚝만 보입니다. 이 말뚝이 실미도 걸어 들어가는 코스가 됐습니다. 썰물 때는 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경이 참 좋습니다. 전망이 참 좋죠. 이게 무의도 한학의 해수욕장 가는 길목에 이게 실미도 해수욕장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저기 화장실 갔다 오시는 김명환 목사님, 저 서순이 여사님은 차 안에 혼자 있습니다. 자 10분입니다. 현재에서와 노태 교수님, 권대섭 동지 또 올 겁니다. 뵙겠습니다. 네. 영상 찍으시고 우리 한번 중거 민족 한번 통일 한번 합시다. 민족 통일! 좋습니다. 가족 통일! 평화 통일! 또 기대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박기래 선생님을 본받아 조국 통일에 전념하자. 전념하자! 전념하자! 전념하자. 앞장서자. 또 이래가지고 되게 한마디. 자,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박근혜 기념 사태를 위하여 합니다. 우리 조국의 희망과 평화가 깃든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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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기념 사태를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에어스카이 호텔 왔습니다. 우리 차 주차하고, 자 에어스카이 호텔. 자 영종도에서 제일 괜찮은 회의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붙으셔서. 예, 회의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수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 박기래 선생 유족 국가 배상 선고일 방청 및 발표에 마지막 워크숍을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회 이사장이신 우리 박창선 이사장님의 내부 소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비 소개는 다 아시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자부터 임태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민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멀리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박기 선생님 부인 서순자 선생님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명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신종숙 시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석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 이광재 협회장님 오셨고요. 오늘 강연해 주실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해주십시오. 인사말은 오늘 우리 박완섭 시인님 제일 먼저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4시 20분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거를 일정 병행해서 3시부터 하는데 또 4시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쁘네요. 인사말은 고 박혜진 선생님의 유조 국가배상 선고일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회 겸 실기인 그런데 선고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은 유무죄를 가르는데 국가배상은 이제 돈의 액수를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용한 청구 금액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피고 측, 정부 측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심리할 때는 우리 의견을 인용할 것처럼 여러 발언들을 했어요. 여러 정황상. 그런데 결과는 피고 측 편을 든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자세한 것은 제가 글을 보면서도 계속 썼는데요. 바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약식으로. 그리고 또 판결을 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말이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박기민 형사께는 계속 추진되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걸 믿어지지 않고 오늘 일단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오해가 없기 위해서 변호인하고 통화하고 짤막하게 또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날 결식 때 왔듯이 기사화 했었잖아요. 왔듯이 이번에도 왔어요. 그래서 어떤 소외라든가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의견 달라고 기사화하겠다는데 좀 빨리 기사화할 수 있게 또 제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랑도 통화를 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원고 측 입장 제가 쓴 겁니다. 고 박기민 선생님의 유족의 국가배상 선고가 원고인 저희가 과거 유사 판례와 진실화에 의한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진실 규명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이고 변론 및 심리 및 결심과 별다른 의견 없는 피고 측 미진한 재판 절차 등으로 밝혀지고 드러난 정황과 여러 증거 능력 등을 볼 때 과거 유사 판례나 진화의 진실 규명 취지도 안 맞는 피고 정부 측 타당치 않은 부당한 기각과 다름없는 판결이라 상세는 판결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용된 금액이고 청구치상 금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생각보다 너무 적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사 보상 수령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청구액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자세한 판결 이유를 살핀 후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할지를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항소를 제기해서 2심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이걸 마치고요. 사회자는 이렇게 다시 발표합니다. 최종 목사님 장학 수요를 권세룡 학생이 그 미래 변호사 지금 현재 1세대 김웅지 변호사인데 영남대학교 법학대학 로스쿨에 올해 신입생을 합격을 했어요. 그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은 경북대보다 로스쿨은 더 세다고 합니다. 다 스타이가 80% 차지한답니다. 그 권세룡 학생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미리미리 중간고사 기간이라 좀 못하는데 권세룡 그 학생 대신에 그 아버지인 권대섭 기자님이 오게 했는데 좀 근무상 5시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미루고요. 참고로
최재현 목사님의 큰딸도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이번에 신입생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두 학생을 같이 장학하는 걸로 하고 오늘 상징적으로 이렇게 장학 수여를 우리가 처음 박경영에서 시도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주시고요. 장학 수여를 두 학생 걸 다 만들어서 따로 다 참석할 때 수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이제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 정도 이렇게 할 건데 우선 먼저 우리 최재현 목사님의 순교자의 심정과 자세를 한 제목으로 시국 강의이 될지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서 하죠. 예. 기록이 있어요. 앉겠습니다. 아이고. 파란만장한 이 격동의 3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요. 저는 아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것을 윤석열이 탄생하는 걸 대권 도전하는 걸 막으려고 서울의 소리에 3개월 동안 매주 출연해가지고 성직자의 입장에서 신부님, 목사님, 스님, 세 종교의 종교인들이 나와서 왜 이재명은 돼야 되고 왜 윤석열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매주 방송을 했어요. 대선 기간에 그랬는데 정말 원치 않게 결국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고 2년 반 동안 나라를 파탄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정대철 헌정의 의장 그리고 그 지금의 여권 보수 성향의 퇴물 정치인들과 퇴출돼야 될 현역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개헌을 하자, 내각제를 하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다 판단력이 빠르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윤석열도 그렇고 역대 10명의 대통령들이 지금 11명의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거쳐 지나갔는데요. 취임식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선서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떠들고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고 손을 내립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헌법 66조에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이 선서식을 하는 것도 그냥 선서식을 하는 게 어떤 행안부의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취임식에 요런 발언으로 워딩으로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66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 여당이라고 말합시다. 대통령을 배출한 그 배경인 여당이 통일에 대한 정강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강령 이런 것이 확고해야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과 공조해서 집권 시기 동안에, 집권 기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나 지금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말로만 립싱크라고 하잖아. 립싱크. 말로만 통일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말로만 평화 통일, 말로만 남북 통일, 말로만 조국 통일을 내세우지, 실제로 그들의 그 집권을 하게 되면 그들의 어떤 국정 방향이나 실무적인 국정 운영 정책에 있어서는 통일과는 무관한 정책을 5년 동안 펴왔다 이 말이에요. 비근한 대로 우리 지금의 야당 민주당은 올바른가요?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해찬 씨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연찬회라고 하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연수하는 연수 모임을 연찬회라고 해요. 연찬회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5년, 20년을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분노했다 그랬어요. 물론 집권당이니까 또 정권을 뺏기면 안 되지. 앞으로도 15년, 20년 계속 집권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면은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집권만 하고 정권만 잡고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빈말이라도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 국정의 컨트롤을, 국정의 방향을 통일로 집중하겠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집권하고 정권을 잡고 이 얘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아요.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과 정당들은 통일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성실히 해결할 의무를 헌법에 보장을 하고 헌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반통일, 반헌법, 반민주, 반복적인 그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작태를 그동안 3년 동안 벌려왔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헌법 안에는 통일에 관한 충분한 메시지와 임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기 집권할 정당과 집권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외교부는 오늘부터 모든 외교를 통일 지향적으로 오늘부터 전격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생 모든 일선학교를 통일 교육에 올인하고 모든 걸 최우선해서 통일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보건복지부, 여가부, 재정부,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정부 부처가 20개가 넘잖아요. 그 부서들이 모든 내각, 새로 출범한 내각은 통일 지향 쪽으로 출발한다. 비상내각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통일에 방점을 두고 좌표를 찍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집권자고 올바른 정당인 거예요. 올바른 여당이고.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 통일할 거냐면 맨날 집권만 하고 맨날 정권만 잡자는 말만 하고 거기에만 방점을 두고 목표를 삼으면 언제 남북 통일이 되냐고요. 올해가 80주년인데 분단이. 그러니까 여기에 박기래 선생님의 그 살아온 삶과 생애와 업적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희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 지금 내 말에 문익환 목사님의 그 생애가 담겨져 있는 거고, 모든 통일 열사, 모든 통일 전사들의 뜻이 제가 지금 한 발언에 압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향해온, 최주영 목사 개인이 지향해온 통일론과 통일 방법론도 역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뭐 통일을 입만 벌리면 연설자들마다 통일을 꼭 집어넣어. 액세서리 같이 립싱크처럼. 그런데 막상 우리 내각이, 내가 집권해서 새로 탄생한 정부의 내각이 완전히 모든 걸 통일로 이제 풀가도한다, 이런 거 선포하는 놈들이 없어. 집권자들. 집권한 정당도 우리 당은 오늘부터 모든 급선무를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민족공조를 이루고 남과 북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통일지향적인 걸로 지금부터 모든 국력을, 총력을, 국정의 원동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되냐 이거예요. 내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 사퇴하고 이제 출마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재명 씨하고 단판을 짓고 약조를 받아낼 겁니다. 본인이 이제 출마하고 다급하니까 웬만한 거는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지만 그렇게 약속하는 거 말고 제대로 아주 그냥 약속을 받아내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면 모든 내각이 이제 그때부터 통일로 작동하는 거예요. 통일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통일의 기초를 닦아놓고 거의 다 통일의 이런 전초 작업을 해놓고 다음 정부에서 통일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이 솔루션이 그렇게 가야지. 또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 거.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 통일 협정식을 하겠다, 통일 조인식을 하겠다, 통일을 완수하겠다. 이것도 건방진 얘기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하나하나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면서 통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써 최재형 목사 말이 어디 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해보세요. 나도 고치게. 나도 강연자니까 고쳐야 돼 나도. 근데 이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한반도를 둘러싼 4대 이 강국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강국이면 우리 소국인가요? 약국인가요? 하여튼 4개 나라가 통일과 관련된 분단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이 국가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4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국익에 반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돼야만 자기들의 국익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놔두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혈맹을 맺고 그들에게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그러고 포럼을 열고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야.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통일을 협상합니까? 의논합니까? 우리의 통일의 파트너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는 남과 북입니다. 북은 남이 파트너고 남은 북이 파트너야. 무슨 말이냐면 민족 공조를 이루는 것만이 영원한 통일에 변치 않는 진리요 키포인트고 정답인 거예요. 북한을 놔두고 북한은 남한을 놔두고 누구하고 통일을 협상하고 의논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에 이익대표를 두고 또 서울에 이익대표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이렇게 두고 아유 같은 혈통끼리 무슨 이익대표구냐. 대사관급으로 두자. 대사관급으로 격상하고 그리고 아유 무슨 서로 같은 민족끼리 대사관급이냐. 우리 뭔가 서로 여행을 자유화하고 그리고 우편물 소포를 보내는 거 자유화하고 아주 한 달에 3번씩 4번씩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통일 협상하는 거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외세를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좀 만나면서 통일이 협상하자, 이런 구체적인 통일의 실천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수나 극우가 앉아 있다고 해도 나는 당당히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 수상과 당시 김일성 수상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의했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초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인터넷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라고 거기다가 7.4 남북 공동성명 조항의 1항부터 쭉 넣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하겠다, 외세를 배격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그게 박정희, 김일성 두 남북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추앙하는, 이승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방학철이 되면 외국 여행을 하고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에 살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왜 우리나라의 방이나 국방은 외국 군대에다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면서 왜 자주와 주권을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미군이 물러가도 우리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나라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잡는 집권 세력들이 통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좋은 정책 제안을 알려주고 압력을 가하고 푸시를 하고 견제를 해서 이들이 허튼 수작하지 않고 엉뚱한데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통일에 전념하는 집권자와 집권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견제 세력, 감시와 견제 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딱 2명만 받을게요. 또 네. 이렇게 질문 딱 2분만.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만. 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혹시 그 움찔움찔 하셔서 그런 거예요. 질문하시고. 목사님께서 네. 혹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이제 곧 이제 후보가 되시는데 그분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보셨는가 하는 거. 네. 보셨다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한계점이 있는가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근한 예로 경기도지사 출마할 무렵에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그 지금의 대표가. 근데 거기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 통일관 이게 아주 잘못됐어. 나한테 2번이나 지적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병자니까 북한을 옹호하게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보수 세력이나 중도 세력한테 표를 얻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북을 아주 악마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의 프레임과 동조를 한 인터뷰가 있어요. 지금도 치면 나와요. 구글 검색에다 월간조선 이재명 인터뷰 치면 나와요.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만 북을 뭐 이렇게 이해하는 내재적 접근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심에 좌우되지 말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북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통일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굉장히 취약 기반이 약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싱크탱크라든지 참모들, 통일과 관련된 참모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참모들 그 지난 대선 때 봤잖아요. 내가 지난 대선 때 그 캠프에 김진양 교수라고 알죠? 김진양. 김진양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줄 알고 그 사회를 그 축하 잔치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김진양님은. 근데 김진양 사람 같은 사람 심어놔가지고 안 돼. 거기에.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육하원칙과 더 이
주변 정세와 남북 문제에 아주 자주와 주권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의 대북 정책을 조언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출세 지향적인 자들 통일부 장관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러고 또 뭐 청와대 들어가서 무슨 외교안보 통일 특법 뭐 이런 거 보좌 한 자리 하나 챙기겠다고 캠프에 나래비를 쓴 자들이 막 우글우글했어 지난번에. 그런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부족하다 이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일선 선생님하고 하나 네? 한 말씀 질문 한 말씀. 말씀.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워도 내가 아파 이렇게. 저는 목사님은 그 방송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민족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어쨌든 간에 참 오늘 박기현 선생님 그 기념사 앞에 걸맞는 강연을 뜻깊은 강연을 드렸다. 참 이제 가슴이 좀 후련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민족은 민족이든 뭐 사회주의든 어떤 이념적이든 간에 통일이 돼야 되는 지상 명제를 반갑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수에서 오는 아마 이명밖에 없을 거예요. 통일과 내일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서 무조건 통일은 좌우 보수 이념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 이념 상관없이. 오늘 참 강연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여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수천 번 들어왔는데 그동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집권한 집권자가 국정을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여당마저도 지금의 국힘당은 저것들은 뭐 거의 역적패당들이고 정말 이 대통령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통일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여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을 통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대에서 이 집권 시기에 통일의 밑거름을 전초기지를 닦아놓겠다고 하는 그런 건전한 정당이 돼야 된다. 그게 헌법의 의무를 줬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하고 지금 몇 가지 있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는 신종석 그 시민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곳이면 나는 통일혁명의 전사를 하는 제목으로 신앙성이 있으시려나요? 민족 작가연합의 신정숙입니다. 지금 저희 민족 작가연합에서 이제 공동 대표와 그리고 평론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선 대표께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그 통일혁명가 박기래 선생님의 그 살아있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하시는 거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지난번 그 추모제 때 지었는데 못 가서 너무 죄송했고 오늘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통일혁명의 전사 고 박기래 선생 13주기 신종수. 통일은 혁명이다. 그 혁명의 길에 걸림돌이 많았건만 타협은 없었다. 내가 통일혁명가였기에 나는 통일을 꿈꾸었기에 불법 체포와 감금, 갖가지 고문과 회유를 당했다. 그 속에서도
통일혁명가 나는 민족을 잊은 적 없었다. 나의 피는 옛 선조들이 흘린 핏방울과 하나 되어 바다로 흘러갔다. 살이 찢기고 심장이 터질 듯한 혼몽 속에서 나는 보았다. 일제와 미제의 억압자들이 내 민족의 숨통을 조였던 단말마의 순간을 우리 땅 둘로 나누어 통치하는 그들에게 나는 피로써 저항했다. 통일혁명가 나는 오로지 전사로서 살 길만 놓여 있었다. 위태했던 내 가정과 내 길의 승리는 옥살이 17년, 아버지를 빼앗긴 사춘기 소년 아들의 눈에 승배어 나오는 눈물, 꽃다웠던 아내의 얼굴에 어린 화려한 우수와 접고 접은 마음결에 묻은 남몰래 피어나는 아릿한 기억,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곤 했다. 네,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우리 연사님들랄까 발표 강사님들이 두 분 오셨고 두 분이 다 끝났고요. 다음은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오기석 선생님께서 동기가 나오셔가지고 잠깐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분 이내입니다. 예, 오길생입니다. 저는 의제 아래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 인용이 되고 행거와 오늘 고박길의 선생 재심 사건이 아주 그 유족들이나 주변의 동지들의 불만일 정도로 판결이 나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예상이 가능했냐면은 저는 이 건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19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에 진보 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게 우리들의 어떤 역량과 뜻과 희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그것도 유태인의 뜻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추구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7년 선거에서 이해창 씨와 김대중 씨와 이인재 씨가 붙었죠. 이인재 씨는 보수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인재 씨가 보수의 표를 갈라보지 않았으면 김대중 정부가 절대 출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도 물어봐도 그 답이 나오는 건데 이 왜 유태인들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느닷없이 이인재를 갖다가 등장시켜가지고 전라도 사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게 만듭니다. 이 유태인들이 한반도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세력과 영남 세력이 계속 영원히 집권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은 미국과 유태인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정확한 그런 수치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인재 씨가 국제 유태인 단체 조직으로부터 300억 정도의 선거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 300억이라는 것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 300억이 아니었다면은 절대 이인재 씨가 전국 규모의 선거에 도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고 또
또 뭐 몇 번 걸러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사이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남쪽을 통치한 와중에서 보수 세력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보수 세력들이 그 어마어마한 응집력으로 우리가 그 2018년입니까? 2018년도에 촛불 집회 그 이상의 그런 단결된 힘으로 이번에 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진보 세력 아마 2배, 3배의 어떤 힘으로 응집된 그런 힘을 가시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보수 세력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알고 보면은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질이 멸렬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세력이 자기들이 어떤 그 뒷배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계일 선생 국가로 상대하는 이제 재심 민사 소송도 우리가 희망과는 동떨어지게 판결이라고 한 것도 이제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2달 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재명 씨가 간단하게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보수 아스팔트 보수들의 응집된 힘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재명 씨도 그렇게 간단하게 집권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아스팔트 세력에 나는 그걸 개국기부대라고 하는데 개국기부대들의 응집된 힘이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힘으로 또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박기래 선생이나 통역당, 그다음에 뭐 한반도 중립파 세력, 그다음에 인혁당 세력, 뭐 이런 분들이 자신적인 진보, 자신적인 민족주의를 갖다가 추구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미국이나 유태인의 힘에 의해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고 했는데 대한 어떤 그런 비극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시일이 걸릴지라도 우리 자생적인 우리 대에서 안 되면 우리 후손이라도 자각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분단이 해소가 되고 이런 길을 가야지 애세에 의해서 미국이 뭐 은근히 그냥 뭐 해가지고 남북 간의 그 장벽을 갖다가 없애주리라, 뭐 미국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한반도의 분단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이 분단을 해소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남한 세력만 가지고 안 되죠. 북한의 세력하고 남한의 세력하고 어떤 영세 중립화적인 그런 방향의 어떤 그 토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우리 남북 간의 민족 통일, 국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뭐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1975년 4월 8일 날 오후 4시에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8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이튿날 새벽, 그러니까 1975년 4월 9일 날 50년 전 오늘이죠. 4월 9일 날 새벽 5시에 8명을 갖다가 한참에다 사형시켰습니다.
통일당에서도 체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김진락 선생이라든지 대강산도 이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이제 실패로 갔고 앞으로 우리 대에 안 되더라도 우리 후대더라도 우리의 자생적인 노력, 자생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걸 해가지고 통일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사님. 그런데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결론은 한마디로 이재명 씨가 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재명 씨가 안 되면 난리죠. 대비 되는데 난리인데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되리라는 희망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거로 생각이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문재인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 안 하는 건 뭐하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문재인이가 오늘날 모든 악의 씨를 뿌린 겁니다.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고 윤석열을 갖다가 요한한 게안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 그래서 이제 바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오길석 선생님이나 우리 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80년 진짜 동안 남북에 이렇게 원래 8주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민족 한민족이 합쳐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적인 속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기성은 여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권이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성이 너무 심해요. 그 통일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정권 바뀔 때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또 암울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해서 쭉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좀 약간 변동이 들어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정권이 진짜 솔직하게 교체돼야 되는 거죠. 연장돼야 되는 거 안 된다는 건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높은 걸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치가 만드는 수연을 못하고요. 오늘 평일 일정이다 보니까 10시에 송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50호 법정에는 유영준 이사장님, 서현수 변호사님, 허상수 교수, 이옥주 해설사, 그다음에 김무치 변호사님, 또 오마이뉴스 기자 이렇게 해서 한 18여 명이 오늘 여기 2, 3부 10분까지 18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일정들이 평일이라 병원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종 오신 분이 10분밖에 안 되고 또 영종 오신 분들도 또 중간에 가셔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우리가 1시간 정도 땡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여기서 일부는 영종로에서 또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고 또 영종을 가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시도 빌어놨으니까 또 이렇게 뒤풀이 하면서 좋은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발언 최재 목사님 간단하게 30초. 네, 오늘 우리 재판 선고가 우리가 봤을 때는 흡족하지 않아도 다음을 또 기약하고 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박기래 선생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분의 통일 정신은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독지가들, 재단 이사님들 더 모시고 또 더 많이 장학생도 우리가 후원하고 통일운동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임태현 목사님 간단하게. 아까 질문으로 네, 힘냅시다 이걸로. 그 다음에 없죠? 있습니까? 손 들고 없습니까? 그럼 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좀 일단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자, 구호 한번 하시고요. 제가 사진 저기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구할까요? 조국 통일하죠. 조국 통일. 자, 조국! 통일! 민주! 통일! 자주! 통일! 박근혜 기념사표를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찍혔어요? 아, 찍힌 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 캡